내가 성인 ADHD라고? 진단받은 날 그 후 약물 복용 후기와 부작용. 오늘은 유튜브를 개설하는 기념으로 제가 처음 ADHD 진단 받았던 경험과 약물 복용 어떤 후기를 공유하려고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거 요즘 인터넷에 많이 뜨잖아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그게 뭐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만든 ADHD 검사가 6개 정도 문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4개 이상 나오면 ADHD 의심을 해봐야 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사해봤는데 한 6개 중에서 6개 전부 다 해당됐어요. 그래서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르고 뭐 그런 금쪽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뭐 저는 그런 적도 없고 뭐 말 잘 들었다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뭐 제가 그랬던 기억은 없어가지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 문항들이 전부 다 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 진행함에 있어 너무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게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엄청 잘 세우는데 너무 그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약간 비하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느꼈고 그래서 네이버에 성인 ADHD 치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블로그를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자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그냥 완전 전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랑 저랑 그냥 똑같았어요. 그런 증상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병원 가기 전에 적어봤었거든요. 그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누가 뭐라 지적하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돼. 말하다가도 조금만 슬프면 울 것 같은. 할 일을 자주 깜빡깜빡 해야지 병. 해야지 하면 병이 걸렸다 이거. 할 일 제끼고 맨날 놀러 다니. 한 가지 일을 못함. 딴 일로 샘. 항상 재밌고 자극적인 일만 좋아하고 했음. 집 청소를 하다가도 술을 마심. 기분이 안 좋을 땐 한없이 우울해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아질 때도 있고 우울함을 술, 음식으로 극복하려고 함. 이삿짐을 아직도 못 푼. 이사를 2023년 5월에 했거든요. 지금 23년 12월 말이 다 돼가죠. 근데 아직까지 그 이삿 박스가 방에 있어요. 그리고 뭐 탈색하고 싶으면 바로 탈색하고 코 뚫고 싶으면 갑자기 코를 뚫고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조금 미루게 되면 한없이 미루고 하기 싫어. 너무 싫어서 우는 적도 있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강제로 하면서도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한 적도 있고 남자친구랑 클라이밍을 원데이로 하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운동복이 없어서 바로 옆에 운동복 매장에서 30만 원 정도로 풀세트로 사. 당시 월급 50만 원. 열정이 넘칠 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서 며칠 동안 빠져있어. 취미가 생기면 그 취미가 곧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거인 마냥 푹 빠짐. 근데 이게 한 달도 못 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가게를 보고 바로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셀프로 다 하고 온통 머릿속에 그 일밖에 없어서 며칠 내내 빠져 있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다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놓고 체계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해서 흐지부지하게 돼서 그냥 그 가게를 하나 넘겼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매일 다이어리를 적고 딴 생각을 할 생각이 저는 이때는 그냥 제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쌤 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딴 짓을 했던 거야. 말을 너무 많이 해. 근데 말을 하고 싶어서 예배 듣다가 뭔 말 하려고 했지 끝내지 못 맺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막 화장실에서도 뭐 말을 해요. 친구한테. 제일 안 됐던 거, 불편했던 거 3가지. 돈 관리, 시간 관리, 정리정돈. 이거 3개가 제일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 소비 부분에서는 친구랑 보톡스를 맞으러 갔다가 돈이 수입이 없을 때였는데 신용카드로 100만 원 정도 끊고 5만 시술을 다 했어요. 그날 시술 전부 다 받고 왔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모델을 구한다고 해서 갔다가 보증금이 300만 원 걸고 하는 그런 관리였거든요. 못 뺐을 시 돌려주지 않는 그런 계약서를 근데 쓰고 왔어요. 그런 확신이 불안한데도 그런 계약서를 쓰고 왔고 이 당시에도 수입이 없었어요. 제가 그 전기 배송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전달하고 떠난 적도 있고 그 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구매한 영수증을 고객한테 주고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영수증 주는 걸 못해가지고 수금을 못해서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 주겠다 해서 안 준 게 아니고 제가 그 돈 달라고 요구를 안 해서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야 한대 하면서 그 못해서 막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기 배송하는 일이 아침 일찍 해야 하는 일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알람을 막 10개쯤 맞췄는데도 잘 못 일어나서 맨날 한 2시간 지각하고 그랬어요. 전 이게 제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낮잠은 또 잘 못 자요. 낮잠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제가 뭐 크게 피곤함도 못 느끼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낮잠 잔 적 잘 없었는데
지금만큼 그냥 낮잠 자려면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잔 적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걱정했을 때는 그걸 찾아보느라 새벽 4시, 5시까지 폰으로 막 찾아보고 이러느라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또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계속 막 악순환이었어요. 학생 때는 인터넷 그 웹툰, 그리고 막 인터넷 소설, 드라마 이런 거 밤새서 며칠 밤새 막 보고 실제로 3일 밤새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다 볼 때까지 정지를 못하고 다 볼 때까지 봐야 하는, 그 웹툰을 다 볼 때까지. 근데 또 뭐 못 볼 때도 있긴 한데 재밌다고 느낀 드라마만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도서관 가서도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있어도 20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에 지각을 해요. 시간 계산 같은 걸 잘 못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몇 시에 나가겠다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데 나가 항상 지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서야지 하고 일찍 나선 날도 뭘 안 챙겨서 다시 들어가게 되거나 버스를 잘 못 타서 못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약속 시간은 못 지키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친구들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근데 또 미안하기도 한데 진짜 내가 뭐라고 해야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느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난 간 건데 그 기준으로 가면 항상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감각이 거의 없나 봐요. 모르겠어. 그냥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저 그냥 지각쟁이로 생각하고 낙인찍 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약속하면 뭐 2시에 만나고 했으면 애들이 한 2시 한 20분에 온다든지 2시 반에 뭐 나온다든지 제 시간을 애들이 예상을 하고 나와요. 제 친구들은 다 그래도 저를 이해해줘가지고 그걸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제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스트레스 받아서 엄청 친한 친구들이랑도 만나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버스나 기차표 뭐 이런 거 매번 놓쳐가지고 새로 끊고 수수료 맨날 내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혼났었어요. 그리고 열쇠, 핸드폰 카드, 뭐 화장품, 틴트 뭐 이런 거 어디 뒀는지를 몰라요. 새로 산 옷도 한 번도 없어져. 막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 더 심했고 중고등학생 때 심했고 성인 되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아진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점점 적응이 돼서 그런가? 항상 하이텐션이 되다가 사소한 거에 욱하고 이러긴 하는데 저를 막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항상 방방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는 크게 이런 증상을 다 말하지도 않았고, 그때도 그냥 병원을 가야겠다 한 게 아니고 그 ADHD인 것 같아서 그 블로그를 찾아봤댔잖아요. 그걸 보고 와, 난 진짜 ADHD인가 하고 진짜 긴가민가 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너무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머리 아파서 그냥 진단받으러 가보자. 가서 이제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진단받는 비용이 꽤 비싸다 하더라고요, 검사받는 게. 근데 돈이 없어서 진짜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사실도 좀 속상하고 부모님 마음이.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너무 기분이 그런 생각 들고 나서부터는 한 이틀 정도 너무 우울한 거예요. 원래 전 뭐 조금 안 좋은 일 있어도 금방 괜찮아지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고는 계속 우울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고 혼자 수영도 자유수영도 가고 뭐 맛있는 거랑 친구가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 간날 수영장에 가서도 너무 우울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검사 받아야겠다 하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검사 받은 날 캣 검사를 했고 근데 검사 받으러 간 날도 너무 ADHD 같았던 게 그냥 너무 무조건 같잖아요. 이렇게 증상은 제가 막 또 가가지고 말을 다 못할까봐 다 적어놨어요. 불안해서 말을 잘 못할까봐 다 적어놨는데 막상 갈 때는 진짜 너무 막 그냥 수업 끝나고 바로 그냥 네이버 찾아보고 간 거여가지고 뭐 노트도 없었을 뿐더러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서 저는 그 신분증이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안 가져와가지고 저는 차에 있는 줄 알고 잠시만요 차에 들고 올게 하고 내려갔었는데 차에 없는 거예요. 가방이 집에 있어가지고 차에 없는 거예요. 아니 원래 항상 가방을 차에 두는데 그날 딱 전날에 뭔 생각으로 가방을 또 집에 들고 가가지고 차에 갔는데 가방이 없어서 맞다 가방 어째 집에 갔다 왔지 이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간호사님한테 신분증이 없다 하고 그 패스 앱에 있는 민증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그리고 진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 캡 모자를 쓰고 왔었는데 그냥 정신과에 간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문을 자동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모자 쓴 거 깜빡하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냈다 받고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신분증 달라 해가지고 신분증 차에 있는데요 두고 왔어요 하고 잠깐 갔다 올게 차에 가놓고 또 없어 그 올라가가지고 신분증 두고 왔어요. 그래서 패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떤 걸 불편해서 왔냐 해서 성인 ADHD 뭐 6개 검사한 거 중에서 4개 이상이면 의심이라는데 저는 다 6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께서 근데 이 증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야지 이게 ADHD래요. 그래서 제가 일찍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냥 얘기했죠. 그냥 어렸을 때 숙제 같은 거 잘 헷갈려서 맨날 마감일 못 맞추고 뭐 못한 적도 있고 맨날 뭐 벼락치기로 하고 뭐
그랬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집중 못하고 뭐 맨날 다이어리 쓰고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선생님이 좀 수업 시간에 다이어리를 썼다고요? 하면서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하면서 과제를 못 낸 적도 있나? 내가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많이 되네요. 이러시더니 제가 뭐 현재 뭐 증상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 중 몇 개 얘기해 드릴까? 얘기해 주니까 그 선생님께서 상당히 ADHD가 합성합니다 하시더니 검사해 보시죠 하는 거예요. 그 캣 검사가 비용이 좀 나가는 편이어가지고 쉽게 권유하시진 않고 제가 그런 건 저는 근데 다 알아보고 간 거여가지고 선생님이 그캣 검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수기로 검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막 그것도 문항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결국은 다 하긴 했는데 그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 걸렸었고 그러고 나서 컴퓨터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3, 40분 동안 진행되는 검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캣 검사였거든요. 엄청 쉬운 그런 검사였어요. 도형 뭐 동그랑 도형이 나올 때 뭐 버튼 누르시오 이런 거였는데 막 헷갈리게 막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뭐 세모, 네모별 이런 게 막 나와요. 그 중에 동그라미 나올 때 막 눌려야 해요. 그게 엄청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쉬운데 이걸로 검사를 한다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게 그런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충동성이나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6가지 그런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는데 하면서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이게 안 돼서 하면서도 나 왜 이러지? 분명히 눌리지 마시었는데 왜 내가 눌리고 있지? 약간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살짝 지루하기도 했고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엄청 몰입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할수록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뭐 X에는 버튼을 눌리지 마세요 이건데 X가 나왔어. 근데 눌리고 그다음 또 X가 나와 또 눌리고 3번 연속으로 나오는데 3번 다다다닥 눌리고 이게 약간 억제가 안 돼서 그런 거 그냥 너무 바보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좀 어렵네. 다른 사람들도 좀 이거 많이 틀리겠다.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겠지? 나는 그 커트라인 안쪽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금 ADHD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 결과 기다려서 원장님 들어오래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약간 결과지를 2개 보여줬어요. 잠시만요. 결과지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래프 펴었어요. 쌤 이랬어. 이거 ADHD 검사지가 아니고 ADHD 빼고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높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감정기복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ADHD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증 그냥 좀 그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AD라는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쌤이 갑자기 이게 AD 검사 객검사한 거거든요. 이걸 딱 보여주더니 이 표에서 빨간 색깔이 나오면 안 된대요. 다 검정색이 나와야 한대요. 검정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저하 그리고 파란색이 경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7개고 파란색이 6개거든요. 그냥 엉망진창 이걸 보여주시면서 빨간 색깔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 약물 치료해야 하는 ADHD입니다 이런 거요. 근데 너무 덤덤하게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놀라서 네? 제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약물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그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 안 믿기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럼 그 검사 다른 사람들 다 이게 검정색이 나온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싶어서 선생님한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검정색으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본인도 해봤는데 다 검정색이 나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 원래 정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날 배신한 느낌? 나만 이런 거였다고? 난 다 이 정도가 평균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친구들 생각해도 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이 검사를 받고 와서도 계속 의심했어요. 다른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로 ADHD 맞나? 그냥 조증 아니야? 그냥 조증이어도 뭐 좀 산만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저 말도 많고 하니까 그냥 조증 아닌가? 계속 의심을 했는데 선생님 주신 약을 먹고 깨달았어요. 제가 ADHD가 맞다는 거. 선생님 콘서타라는 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뭐라더라? 중추신경? 맞나? 아무튼 약간 각성을 시켜가지고 뭐 그런 과잉 행동이나 그런 부지한 거를 좀 없애주는 그런 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 18mg 용량을 받았어요. 제일 작은 용량이래요. 그게 처음 약을 먹을 때는 이거를 적응을 해야 해서 제일 작은 용량을 준대요. 원래는 자기 몸무게의 절반 정도의 용량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55kg니까 27짜리를 먹어야 하는데 일단 18짜리를 일주일 먹어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18을 먹었어요. 18을 먹으면서 18은 좀 그러네. 18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일단은 그 약이 아침 9시에 먹어야 하는 약이에요. 근데 아침밥을 먹고 먹어야 해요. 그게 저한테 첫 번째 힘들었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좀 늦게 먹었었는데 그래도 그거 먹으면 12시간 동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는 먹고 한 5분 정도 뒤에 약간 어지럽고 갑자기 사물이 약간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살짝 어지럽고 약간 입이 마르기 시작했고 식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점심 지나고 2, 3시 정도 되니까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이 된다고 해야 하나? 원래 약간 좀 산만하게 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약간 허둥지둥했었는데 되게 차분해진다고 해야 하나? 좀 제일 크게 느낀 게 감정적인 걸 제일 크게 느꼈거든요. ADHD가 그 주의력, 집중력, 결핍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조절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 조절도 잘 못하는 게 그 증상 중 하나래요. 그래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아, 내가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일 크게 느꼈어요. 저 항상 웃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하하 하고 다닌 것도 그 재밌는 감정에 업돼서 하하하 다녔던 거고, 또 좀만 슬픈 거 있으면 바로 울고, 좀만 짜증난 일 있어도 확 짜증이 나고, 이게 전부 다 제 감정적인 게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엄청 크게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 약을 먹고. 그 전까지는 아예 몰랐죠. 그냥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먹고 나서 느꼈어요. 왜냐면 먹고 나서는 그런 감정이 안 들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그 아까 검사했을 때 강박도 조금 나왔는데 완벽주의 그런 강박인데,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 일을 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못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는 왜 이거 못하지 하면서 나각가내리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그 약을 먹고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였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안 받더라고요. 그냥 했어요, 그 일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바로 실행에 옮겨져서 했고, 그리고 막 해야지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막 갑자기 막 뭐든 막 집중 잘해가지고 막 의욕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 이게 보여서 치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게 신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정리정돈이 진짜 안 되는데 그 약 먹고 식탁 위가, 저희 집 식탁이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그 식탁을 식탁으로 못 쓰고 그냥 쓰레기를 올려놓고 쓰레기 봉투 올려놓고 그냥 정리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약 먹고 나서 그날 그냥 친구가 나간다고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저는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그때 그냥 눈앞에 그냥 식탁이 너무 더럽길래 그냥 그걸 또또또또 다 치워버렸어요, 식탁에. 원래 그거 치우려면 엄청 마음을 먹어야 하거든요. 기분도 좋아야지 치우고, 기분 안 좋으면 절대 못 치우고. 그런 식으로 약 먹고 나서는 제가 그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진짜. 그 부분이 제일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약을 먹고 그 부분이 잘 된 게 진짜 제일 좋았어요. 아, 그리고 원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면 약간 제 신경이 거슬리는 얘기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약 먹고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그냥 의미 부여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냥 상대방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한마디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도 좀 없어졌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잡생각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막 세우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할 일이 뭐 1부터 5까지 있으면 그거를 공책에 적어요. 그러면 예전엔 그걸 적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랑, 할 수 있겠지, 하자 계속 해야 해 하면서 나를 약간 이렇게 계속 막 돋구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쓰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1부터 5까지 적은 다음에 1부터 5까지 그냥 10분 안에 다 했어요.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야 해가지고 만들 일이 있어서 그걸 제가 제작을 했는데, 원래는 그거 만드는 게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 내 마음에 드는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일이 항상 완성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끝이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을 먹고는 제가 그냥 그거를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만들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었고 실수한 것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그거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원래 목표였으니까 그거를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실행하는 게 평소에는 그런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약 먹고 그런 게 다 괜찮아져서 아, 내가 ADHD가 맞았구나. 내가 ADHD가 맞았네 이런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본 걸 보면 저는 ADHD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지금 18일 일주일 동안 먹고 오늘 처음으로 27일 먹었는데, 오늘은 좀 영상에도 나중에 나올 텐데 저녁쯤 돼서 갑자기 막 불안한 그런 게 좀 생겼어요. 18 먹을 때 없었는데 27 먹을 때 생겨가지고 제가 그 ADHD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는 세 가지 약을 늘릴 때 세 가지 정도를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첫 번째 생리하는 날인가.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최근에 많이 받는 일이 있었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약을 늘려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였는지 불안했는지 그런 게 있었는지 그 세 가지를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해당됐어요 이번에. 일단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이번 생리를 안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생리를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심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약을 늘리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냐, 이것도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18 먹었을 때도 이랬는데 침 먹고 약간 더 막
너무 차분해지고 막 약간 우울감이라든지 뭐 다른 부작용 따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약간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불안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게 아닌데도 이러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세 가지가 해당되고 있어서 일단 며칠 동안 먹으면서 지켜보려고요. 내일은 약 먹고 불안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먹고 다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다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